자, 그러면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툴패스는 숨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 요거 홀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드릴링을 하고요. 밀핀 홀입니다. 이것도 드릴링하고 리머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홀은 빼고요. 자, 그러면 쉐이딩을 해놓고 여기서 필요한 영역이 어떤 거냐면 요게 필요하고요. 요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게는 아까 계산으로 했을 때 1.9 여기는 1.7이지만은 볼앤드밀이 18 볼이 요게 척벽하고 바닥은 다행히도 툴패스가 생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면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5번 탑에 놔두고 쉐이딩 숨기고요. 와이어프레임도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공구를 조금 숨겨 볼게요. 공구 종구 모양 켜서 숨겨 놓고 좀 확대를 하고 자, 삭제를 하기 전에 제가 대략 영역으로 바운드리 또 삭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바운드리가 삭제할 바운드리는 대략 어떻게 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운드리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장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바운드리의 인 안쪽이 저장이 되면 돼요. 요거 저장이 되고 이게 삭제돼야 되고 이런 게 다 삭제가 돼야 돼요. 툴패스 그리고 남길 거 요것도 삭제가 돼야 돼서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대충 노란색 바운드리를 요렇게 해서 불필요한 거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바운드리 만들기를 할게요. 그래서 바운드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운드리 만들기에서 사용자 정의 바운드리 이것도 홀 그 다음에 이레이저 삭제용인데 아까 거 만들었으니까 여기 두 번째 2차 삭제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기. 그래서 아까 거 잘 생각을 해서 위치 포인트를 명령 실행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리기 연속선 그리기. 그래서 대충 정확한 끝점을 선택해 주고요. 끝점이 잘 하이라이트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패스 자르기.
자, 리미트 툴 패스에 가서 자르기 기준은 바운드리로 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운드리죠. 홀 삭제용 2번. 여기 끝에 이레이저 두 번째. 그 다음에 원본 삭제 체크하고요. 저장은 안쪽. 요거랑 요거 저장하고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거는 삭제되게끔 하고 적용. 그리고 창닫고 휠로 움직여 보면 요 하나 두 개만 되고 나머지는 삭제가 됐어요. 쉐이딩 눌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너 잔사, 바닥 코너 잔사. 그럼 이제 가공해서 최종 0.5R까지. 자, 그러면 컨트롤 3번으로 해놓고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 볼까요? 모의 가공을 해 볼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먼저 황삭부터 규밀 무지기 쉐이딩으로 하겠습니다. 공정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어요. 공정 개수가 많습니다. 자, 속도는 오른쪽으로 해서 제일 빠르게 하고요. 자, 1차 플레이. 황삭은 노란색으로. 툴패스가 다 지워져가지고. 잠시만요. 자, 1차 황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황장삭 해서 그 다음에 플레이 빠르게. 지금 이게 마젠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황장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삭 모델 기준으로 해서 모델은 여기죠. 요거 형상 기준으로 해서 1차 중삭 플레이. 색상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삭의 바깥쪽 평행도 밀 가지고 작업하는 거 플레이. 그린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삭 모델 기준으로 해서 안쪽 6파이 보랜드 밀로 작업하는 부분이죠.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되네요. 칼라 루프를 하면 여기서 공정별로 색상이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지금 어디 작업하는지 모의 가공할 때 또 그래서 형상을 그래픽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주로 이제 칼라 루프를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의 바깥쪽 평면 구간 플레이 버튼 누르고 보라색으로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잔삭은 그래서 3파이, 2파이, 1파이로 단계로 R값을 줄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첫 번째 코너 잔삭.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너 잔삭 2파이 보랜드 밀 1R 만드는 거 플레이. 그 다음에 마지막 코너 1파이 0.5R짜리
해서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업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리브. 그래서 리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리브 구간 여기서 작업이 안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예 가공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살짝 앞에서 작업했을 때 살짝 공구가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볼이니까 살짝 라운드 돼 있을까? 요게 자국은 생겼어요. 안으로 조금 들어간 부분. 여기에서 보랜드밀 2파이로.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황삭부터 해야 되고요. 아예 가공이 안 되니까 리브 황삭.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브 정삭 작업을 할 거고요. 공구는 보랜드밀 아까 1파이짜리로 작은 게 여기가 1.7이니까 1파이 볼로 리브 항삭 정삭을 할 거예요. 정삭용 리브 볼은 따로 추가를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표밀 닫고 나갈게요. 자, 마지막 풀패스를 숨기고요. 와이어프레임으로 하고 바운더리도 숨겨 놓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탑에서 볼게요. 먼저 컨트롤 5번. 잠시만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여기서 상단에서 이렇게 탑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탑에서 봐서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살짝 두 줄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화면을 회전해서 보면 살짝 역의 거리랑 역의 거리가 조금씩 달랐어요. 치수가. 그러면 요게 면이 이쪽 면이 테이퍼져 있으면 이렇게 두 줄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쉐이딩에 들어가서 와이어프레임 숨기고 바닥의 치수가 작았어요. 그래서 여기 면 하나 Shift를 누르고 면 추가 2개 요게 3개 이렇게 4개 면을 선택해 주세요. 자, Shift를 누르고 면을 4개를 선택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바운드리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바운드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운드리 만들기에서 사용자 정의 바운드리를 할게요. 앞에서는 선택된 서피스 바운드리를 할 때는 항상 선택한 면의 공구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에서부터 공구 반경 마크 옵셋이 되는데요. 그냥 이 면의 끝단에 내가 바운드리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 바운드리로 들어가서 이름은 리브예요. 리브.
해서 리브 바운드리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면의 끝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모델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모델을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그러면 리브 바운더리가 만들어졌어요. 선택한 바닥면의 끝단. 자, 그러면 쉐이딩을 클릭해서 숨겨놓고, 자, 이거는 창 닫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면의 끝단에다가 리브 바운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5번으로 해놓고요. 자, 여기서 한번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측정기 두 점 간의 거리. (1.9746) 네 군데 다 점검해 볼게요. 약간씩 다르네. 1.75 다 다르는구나. 여기가 여기가 2mm가 여기도 1.9746이고 얘랑 얘랑은 같고 수평 수직이 같게끔 다 있네요. 여기가 조금 가늘고 여기가 좀 두껍네요. 한 약 0.2 정도 차이가 나네. 약.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거부터 할까? 수평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측정기 들어가서 다시 세로 방향에 두 점 사이가 요거를 복사해 놓을게요. 컨트롤 C. 그리고 계산기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계산기는 일단은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볼앤드 밀이 자, 요게 가운데 1파이 볼이 여기서 가운데 지나가면서 여기 홈을 파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 툴패스가 라인을 따라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Z축으로 내려갈 거예요. 좌우 동일하게. 그러면 요 라인 가지고 반대만큼 옵셋을 하면 돼요. 옵셋 거리는 아까 그 거리에 나누기 2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바운더리에서 툴패스를 여기 보면 바운더리 툴패스가 있어요. 죄송해요. 바운더리 툴패스가 있고요. 바운더리 툴바가 하나 있습니다. 자, 뷰에
툴바에 잠시만, 그게 바운드리 툴바가 아니고 패턴 툴바였나요? 보네요. 자, 바운드리 툴바 체크하고 패턴 툴바.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패턴이었었네요. 그러면 요거 바운드리 툴바도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위치를 같은 곳으로 정렬을 해 볼게요. 앞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여기가 바운드리 툴바. 자동으로 바운드리, 아까 리브 바운드리를 활성화가 돼 있어서 요게 리브라고 있는 요게가 바운드리 툴바가 되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지금 체크 표시에서 위치를 좀 변경해서 바꿨습니다. 바운더리 툴바, 도구바. 이게 패턴 툴바 또는 패턴 도구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리브 바운더리를 쉐이딩 끄면 요거요, 사각형. 자, 이 리브 바운더리를 어떻게 사각형 4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패턴으로. 자, 그러면 패턴으로 복사를 할게요. 자, 패턴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패턴 만들기를 클릭을 하는데, 그래서 이름만 정의되어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이거 잠깐 어디 갔냐? 자, 이름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요거 리브 사각형을 이쪽으로 복사를 해올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올 건데, 여기 어디 갔나? 잠시만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니까 또 안 나타나네. 풍선도 말 Insert Boundary into Active Pattern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바운더리를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운더리는 활성화되어 있는 리브 바운더리예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패턴으로 만들어져요. 이름만 정의되어 있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패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졌는데요. 배경을 클릭하니까 선택 취소가 돼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자세히 보면 색상이 여기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는 겹쳐져 있어서 2개가 중복이 돼 있어요. 제가 패턴을 전구 모양을 체크해서 숨겨보면 흰색,
뭐요? 원래 리브 바운더리예요. 자, 얘를 리브 바운더리 전구 모양 클릭해서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1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요게 이제 갈색이에요. 같은 곳에 겹쳐져 있으니까 둘 다 켜놓으면 마지막 최종이 갈색만 이제 둘 다 체크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얘를 체크하니까 또 흰색만 보여주죠. 그래서 같은 크기에 겹쳐져 있어서 이렇게 흰색이 바운더리가 되고요. 전구 끄겠습니다. 이렇게 갈색이 패턴이에요. 그걸 카피 복사를 했어요. 이거. 그래서 바운더리를 패턴에다가 복사가 된 거예요. 이름은 그냥 디폴트로 1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일단 수평을 먼저 볼게요. 수평. 그래서 수평 중에서 요 구간만 남겨놓을 거예요. 요거 라인, 얘랑 얘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사각형에서 이쪽 없앨 거고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제가 왼쪽 포인트, 오른쪽 포인트 잡을 거고요. 얘도 동일하게 왼쪽 포인트, 오른쪽 포인트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스타트 포인트, 여기를 엔더 포인트로 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스타트 엔드 중에서 남길 거 노란색 체크하는데 여기를 남기겠다. 그러면 얘가 남고요. 만약에 스타트 엔드인데 남길 거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냐면 디귿자 이렇게 남아져요. 그래서 요게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남길 겁니다. 이것도 편집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패턴에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집해 보면 컴포짓 커버라고 있어요. 자, 컴포짓 커버를 눌러서 자, 먼저 여기서 잘 보시면 defined first markers 시작점을 정의하는 거고요. 첫 번째 점이 시작.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서 second 두 번째 defined 정의 두 번째 점. 그래서 끝점.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first point marker 키포인트에서 정확한 끝점 클릭을 하고요.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마지막 점, 엔드포인트 기준에서 여기 반대편 키포인트 클릭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양 끝점, 시작 끝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남길 것을 선택을 하면 돼요. on, 얘를 남기겠다. 그리고 자, 확인, 액티브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바로 변경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컨트롤 7번 눌러서 컨트롤 3번 제가 요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딜리트 선택된 성분 삭제를 하니까 요게 라인만 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덩거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다시 컴포짓 커버를 눌러서 시작점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점 정의, 그 다음에 남길 거 여기다가 포인트, 그리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 표시하고 이거를 또 클릭하고 이쪽에 남았으니까 여기에 클릭하고 딜리트 하면 선택된 성분 삭제가 되고, 자, 여기는 뭐 세로 방향에 왼쪽을 남겨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요건 좀 다른 방법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있는 패턴 커브에서 일부를 크레이터 컴포짓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형상에서부터 양 끝점을 지정해서 일부를 남기는 방법이었고요. 요거는 X자 눌러서 그냥 요게는 선 그리기로 해서 단일 라인 여기다가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점 포인트랑 여기서 중간점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중간점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로 해서 필요한 거는 가운데 라인 였습니다. 그리고 하기 사각형 선택해서 딜리트 그리고 또 딜리트 실제는 다이렉트로 요게 라인 중간점 라인으로 선으로 그려도 되는데 제가 이거는 선으로 안 그렸는데요. 요거를 안 그린 이유는 요건 이제 모델에 보면 한쪽에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게요. 실제 필요한 거는 이렇게 가운데 라인이 필요한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쪽에 있으면 또 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그 다음 패턴으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커브를 한쪽에서 그 패턴 중에서 일부를 남겨놓는 방법도 알아야 돼서 처음부터 이걸 하도 됩니다. 다이렉트로 이걸 하도 되는데 다른 기능을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도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가운데 중간점 여기도 중간점 여기도 실제는 제가 필요한 게 중간점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 한쪽으로 기존에서 패턴에서 추출하는 방법 그러면 얘 가지고 패턴을 옵셋하는 방법도 또 봐야 돼서 그래서 요거 자 이번에는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 안 할게요. 가운데 일부러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만들었으니까 컨트롤 5번 자 패턴에서 자 이 부분은 좀 살펴볼게요. 자, 패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기능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1번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은 두 개의 사이 패턴 사이에 이렇게 교차되게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패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나란한 패턴 두 개에서 그래서 수직한 교차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또 동일해요. 1번, 2번은. 근데 얘는 한 방향이고 얘는 양방향이에요. 3번, 4번은요. 패턴 두 개 사이를 옵셋하게끔 여기서 만드는데 3번, 4번은 3번은 에서 요 사이를 일정한 거리만큼 옵셋해서 패턴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한 방향 요거는 왕복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요거는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서 한 방향 양방향 5번은요. 5번은 패턴을 가지고 옵셋. 자, 요거를 그래서 아까 그 거리만큼 나누기 2한 거리만큼 옵셋을 해서 가운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처럼 그려도 되지만 요 기능도 알아야 돼서
자, 여기는 5번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6번은 뭐냐? 6번은 그래서 가공할 때 패턴 모양이 이 패턴을 이용해서 나중에 툴패스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특수한 툴패스를 만들 때. 자, 어떻게 해요? 이거 트로이코달 모다. 이 선 하나 가지고 패턴을 이렇게. 이게 트로이코달 모달 형태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면 이 패턴을 가지고 툴패스를 투영을 해서 작업을 해서 깊이별로 또는 한 번에 투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를 5번을 사용해서 이쪽으로 한번 옵셋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옵셋을 할 때 왼쪽 거리가 있고 오른쪽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왼쪽, 여기가 왼쪽이냐 아니면 여기가 왼쪽이냐 알려면 패턴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패턴의 방향. 자, 리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방향 보기를 체크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패턴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수평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마침 둘 다 방향. 자, 그러면 옵셋은 어디 방향으로? 이 라인의 위쪽으로 옵셋이 돼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옵셋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의 오른쪽이죠. 왼쪽을 하면 아래로 옵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거리를 체크를 하면 돼요. 오른쪽 거리를 얼마큼? 아까 계산기 나누기 2 할게요. 그래서 0.9873 0.9873 잠깐 요걸 체크해야 되는데 다시요. 0.9873 자, 요걸 하나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 볼게요. 툴패스가 열려 있는 게 안 만들어 주는구나. 요거는 닫힌 영상만 작업이 되네요. 제가 이게 안 됐던가 착각을 했나? 그냥 바로 변환을 할 걸 그랬나 보다. 자, 요거 사용은 제가 다른 예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거 열려있는 커브인데 요거는 닫힌 커브만 옵셋이 되고 지금 열려있는 커브는 지금 현재 옵셋이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취소를 할게요. 자, 선택한 성분 얘를 패턴을 선택을 하고요. 잠시만요. 갑자기 클릭이 안 되네. 이거 클릭이 되는데 저 이게 클릭이 안 되지? 잠깐만. 저쪽에다가 클릭하면 자, 요거를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에 변환. 하나씩 해야 되는데 다 잡히네.
대로 바로 할 거 그랬나? 너무 앞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잠깐만요. 저거 변하네. 지금 현재 여기서 변환에 들어오니까 얘만 선택하고 들어와도 나머지가 다 잡혔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른 거랑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분리도 가능해요. 편집에 선택된 것 분리 하면, 그러면 요것만 편집에 이렇게 변환을 할 수, 분리를 했는데 왜 다 나오지? 잠깐만요.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 복사, 다중변화. 이건 너무 많고. 잠시만요. 좀 쉬었다 할게요.